안녕하세요. 강점 설계자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침 루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향성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직접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거나 미라클 모닝을 직접 시도해 보면 유지하는 게 좀 힘드네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침 루틴, 좋은 습관, 미라클 모닝의 중요성을 그간 수십 번은 들어왔거든요. 저 또한 아침 루틴을 비롯한 좋은 습관 형성에 많이 도전해 보고요. 또 실패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어렵기도 했고, 이렇게 바꾼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변에 아침 루틴이나 습관 형성에 대한 좋은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보의 과부하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게 맞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좀 방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3년에 걸친 꾸준한 시행착오 덕분에 아침 루틴을 비롯한 저만의 습관들을 잘 지켜오고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서 생긴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표는 그간 아침 루틴이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되더라 하시는 이런 분들께 습관을 더 빠르게 만들고 쉽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 그리고 두 가지 전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직접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면요, 분명 이전보다는 덜 힘들게, 더 쉽게 아침 루틴이나 좋은 습관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일단 저는 3년 전에 우연히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고 자기 개발에 눈을 뜨게 됐어요. 이때 모닝 루틴, 미라클 모닝 이런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똑같이 따라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루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이나 명상이나 반신욕, 호흡법, 스트레칭, 따뜻한 차 마시기, 식단 같은 것들, 감사일기 쓰고 그런 것 등등등 다 시도해 봤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매일 꾸준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고요.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루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점점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 루틴 일부를 스킵하는 날이 늘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쌓이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패 경험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자책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내려간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정말 운명적으로 우연찮게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메타인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서 예를 좀 들어서 표현하자면 나는 녹차 향을 맡을 때 글쓰기가 잘 되네. 나는 가사 없는 음악을 5분 정도 듣고 일을 시작할 때 집중이 잘 되네. 이런 것처럼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유독 흥미있어 하는 게 뭔지, 내가 주변 환경에서 특히 어떤 것에 영향을 잘 받는지, 내가 어떤 향, 색 또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좋은 아침 루틴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반쪽짜리 질문이었구나. 나에게 좋은 아침 루틴이 무엇인가가 진짜 100% 올바른 질문이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좋은 아침 루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나에게 좋은 아침 루틴이나 습관은 뭘까? 라는 이 관점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다른 사람의 좋은 방법을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었다면 이때부터는
나만의 필터로 한 번씩 거르기 시작한 거죠. 좋은 방법인 건 알겠지만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꼭 검증해보자.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생각의 전환으로 아침 루틴을 비롯한 제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9개월 정도 제가 정립한 루틴들을 정말 만족스럽게 잘 실천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랑 성과가 높아진 건 물론이고 이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제 습관 형성에서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전략들을 저와 가치관이 비슷한 지인분들이나 회사 동료분들한테 공유를 해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실제 도움이 되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영상으로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메타인지가 높아야 나한테 더 쉽고 더 효과적인 아침 루틴과 습관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훌륭한 전략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2가지 전략 외에 그 다른 전략이나 또 그에 따른 세부 전략까지도 존재하지만 그걸 전부 다 말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전략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소한 걸 기록하기입니다.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녹차 향을 맡을 때 글쓰기가 잘 된다 라거나 버스에 탈 때 창의적인 생각이 잘 된다 또는 토요일 오전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 나는 특히 집중이 잘 되더라 이런 사소하지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에요. 김경일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우엔 논문은 대학교 연구실에서 잘 써지고 칼럼은 일요일 저녁 집에서 술술 잘 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도 잠자기 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상상을 하면 숙면을 잘 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만의 특별하고 지혜로운 전략도요, 이 꾸준한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셨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꾸준히 사소한 기록을 하고 있고, 요것들을 하면서 점심에 뭘 먹으면 내가 식곤증이 잘 오는지, 오후에 내가 피곤할 때 뭘 먹고 어떻게 쉬어야 좀 더 빨리 회복을 하는지, 그리고 아침에는 커피를 몇 미리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침 루틴의 시작을 찬물 샤워로 해야 가장 성공률이 높네,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나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메타인지를 도와주는 셀프 분석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앞에 첫 번째로 설명드린 이제 사소한 거 기록하기는요,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메타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릴 2번째 방법, 이 셀프 분석 도구 활용하기는요, 내 내부의 힘이 아니라, 나만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빌려서 나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셀프 분석 도구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고 있는 이 MBTI도요, 사실 셀프 분석 도구예요. 다만 이제 사람을 16가지 분류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에 대해 파악하기엔 너무 포괄적이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도 이 셀프 분석 도구 중 하나입니다. 구글에 셀프 분석 도구나 성격 파악 도구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요, 수많은 도구들을 쉽게 확인하고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다 써보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좀 과한 정보에 내가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효과적인 셀프 분석 도구 한 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갤럽 강점 분석이라는 거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갤럽 강점 분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셀프 분석 도구 중 하나입니다. 포춘 선정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90% 이상이 조직 개발에 이 갤럽 강점 분석을 활용하고 있고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상위권 대학교의 상당수가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 현재를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우리는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요, 갤럽 강점 분석만의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갤럽 강점 분석은 34가지 성격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위부터 34위까지 순위를 쫙 매겨서 사람마다 나는 어떤 것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의 수로 따져보잖아요.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만을 위한 유일한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조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공감력이라는 특징이 똑같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석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공감력이 높다 하고 1차원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갤럽 강점 분석에서는 예를 들어 철수가 공감력이 높아, 그리고 영희도 공감력이 높아 라고 했을 때 철수는 공감력과 더불어서 책임감도 높고 화합을 중시한다 라는 조합을 가지고 있고, 영희는 공감력과 더불어서 자유분방하며 승부를 즐긴다 라는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합에 따라 이 둘의 공감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철수나 영희 둘 다 공감력이 높지만 함께 조합되는 이 34가지의 다른 특징들 때문에 이 공감력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180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차별적이게 오직 나만의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도구는 갤럽 강점 분석 외에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갤럽 강점 분석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분석 도구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갤럽 강점 분석 도구는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서비스예요. 2만 원대의 서비스도 있고 8만 원대의 서비스도 있는데 분석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결과를 내주는 8만 원대의 분석 서비스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갤럽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 따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갤럽 강점 분석 서비스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수익이 오는 거는 1원도 없습니다. 저한테 수익이 따로 오진 않아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써본 분석 도구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와 이건 최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마 아침 루틴이나 좋은 습관, 그리고 또 더 나아지는 삶, 이런 것에 대해 진심인 분이라면요,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갤럽 강점 분석 도구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게 나한테 두고두고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결제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침 루틴을 비롯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나를 파악하는 능력, 메타인지를 높여야 됩니다.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지혜로운 전략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셀프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갤럽 강점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전 활용 전략 2가지를 활용해 보시면요,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에 대해 이해하는 이 메타 인지력이 빠르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를 통해서 아침 루틴을 포함한 여러 생활 습관들까지도 훨씬 쉽고 재밌게,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덜 힘들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